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현대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주인공이 된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조가 스쿠나와 싸운 뒤 메구미의 마하라를 퇴치하고 조고를 재령하며 시부야 사변을 끝냈지만 주술계의 사형 대상으로 지정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데 쏘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지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는 시부야 사변 이후 켄자쿠를 찾는 것에 열을 올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자꾸만 주술계에서 보낸 암살자들이 고조를 찾아왔고 고조는 그때마다 그 주술사들을 바로 제압해버렸죠. 주술계에서는 그러한 고조를 잡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실력자들을 모아 압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특급 술사인 츠쿠모 유키와 오코츠 유타를 불러 고조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유타는 고조 선생님은 이기기 쉽지 않겠지만 수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제 친구 이누아키 톡의 한쪽 팔을 잘라버린 이타우리 유지만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꼭 죽이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다졌고 그렇게 주술계에서는 모든 세력들을 총집합시키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십 명의 주술사들이 고조와 이타우리 앞에 모였는데 고조는 야 이거 많이들 오셨구만. 그런데 처음 본 녀석들도 한둘이 아니네? 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네가 현대 최강이라는 주술사냐? 나는 사실 스쿠나 싸고 싶어서 왔는데 스쿠나는 언제 나오지? 라며 머리를 극적였죠. 고조는 그들이 이 시대의 주술사가 아니란 걸 다 알았고 이 이질적인 주력은 분명 켄자쿠가 어떤 수를 써서 과거의 주술사들을 데려왔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켄자쿠는 오래전부터 살아오며 꾸준히 주술계의 결계를 담당하는 텐겐을 인간과 융합시켜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항상 방해해왔던 게 유관을 가진 고조 가문의 주술사였고 그 주술사를 죽이기 위해 한 시대의 최강의 실력자들에게 미래에 다시 깨워 강한 주술사와 싸우게 해주겠다는 말로 잠들게 한 뒤 지금 시점에 깨워낸 거였죠. 그때 오코츠 유타가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나왔고 고조는 오 유타 너 나를 죽이기 위해 온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유타는 특급 술사로서 죄를 지은 주술사를 가만 놔둘 순 없죠 라고 했고 고조는 뭐 그렇겠지? 이거 참 재밌어지지 않나? 라고 했죠. 유타는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라고 말했고 고조 옆에 있던 유지는 유타의 엄청난 주력량을 느끼고는 저 사람은 고조 선생님만큼 괴물이다 위험해 라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유타는 엄청난 주력을 뿜으며 칼을 뽑았고 그대로 주력을 방출해 그 주변을 조토화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유타가 공격한 쪽은 고조 쪽이 아닌 주술사들 쪽. 주술사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황했고 유타는 나는 애초에 고조 선생님 덕분에 살아있는 몸 가볍고 오만한 성격이긴 하지만 고조 선생님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선택해 오셨어. 나는 고조 선생님 쪽에 서겠어 라고 했습니다. 주술사들은 그렇다면 이 녀석 역시 처형 대상이다. 어서 모두 몰아붙여 라고 했고 옆에 술사에게 그런데 아직 제닌가에서는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때 그쪽에서 제닌가의 주술사 2명이 걸어오고 있었고 제닌가의 특별 주술사들을 모두 불렀는데 왜 둘밖에 오지 않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 둘은 바로 메구미와 마키. 마키는 제닌가는 내가 몰살시켰다 라고 하며 주술사들에게 뛰어들어 빠르게 채술로 발라버리기 시작했죠. 제닌가는 시부야 사변 이후 큰 혼란에 빠졌는데 나오비토는 조고와의 싸움 후 몸 상태가 위독해졌고 메구미를 차기 당주로 임명한다는 유언을 한 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닌가에서는 메구미를 죽여버리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알아챈 마키가 메구미를 도려다가 제닌가에게 붙잡혀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쌍둥이 동생인 마이가 자신의 모든 주력을 소진해 마키에게 주구를 만들어준 후 죽게 되었고 그의 마키가 각성해 제닌 가문의 모두를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술계를 지키기 위해 선생님을 공격하느니 나 역시 선생님 쪽에 서서 지금의 주술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죠. 메구미 역시 자신이 어릴 적부터 돌봐주었던 고조의 편에 서는 게 당연했고 그대로 식신들을 소환해 주술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야 사변에서의 상처를 치료받고 목숨을 구제받은 나나미 켄토 역시 주술계를 막아섰고 저는 고조 씨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신뢰는 하고 있죠. 고조 씨와 대척점에 설 바에는 줄사 때려치겠습니다. 라며 주술계를 향해 공격을 했죠. 이어서 판다와 톡의 노바라까지 튀어나오며 고조의 편에 서서 고조 선생님을 죽이려거든 우리 모두를 다 상대해야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씩 웃으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뒤엎어볼까? 라고 하며 나서게 되었고 주술사들은 고조의 세력과 원로의 세력으로 나눠져 한바탕 대규모 주술전을 치르게 되었죠. 각성한 마키, 특급 술사 유타, 시부야 사변 이후로 더욱 성장한 메구미는 과거의 주술사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고조는 항상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교토고전의 학장 가쿠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쿠간지는 곧바로 고조를 향해 술식을 사용해 공격을 했지만 고조에게는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고 고조의 압도적인 포스에 숨이 턱 막혀오기만 했죠. 그에 가쿠간지는 츠쿠모 유키에게 어서 고조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고조는 오 당신은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씨? 오랜만에 뵙네요. 도통 해외로만 나다니셔서 볼 기회가 없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츠쿠모 유키는 고조에게 주술계를 상대로 직접 이렇게 움직이다니 역시 듣던 대로 망나니 같은 녀석이구나 라고 했고 고조는 뭐 당신도 저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라고 했죠. 유키는 뭐 그렇지? 나도 지금껏 주술계 원로들의 말을 쭉 안 들어왔으니 말이야. 이제 와서 말을 듣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 너를 상대로 싸우다가 죽는 건 사양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가쿠간지는 츠쿠모 너 이 녀석 무슨 소리냐 어서 고조를 공격해 라고 말했고 츠쿠모는 어휴 내가 이런 녀석을 이길 리가 없잖아 나는 빠지겠어 라고 했죠. 고조는 가쿠간지에게 크크 그렇다던데 라며 그대로 가쿠간지를 향해 아카를 시연했고 당신이 예전에 유지를 죽이려고 했고 켄자쿠와 결탁해 나를 봉인시키려고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사실 유타에게 지금껏 싸움에 참가하지 않고 원로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했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가쿠간지는 너같이 힘의 균형을 깨트린 녀석은 사라져야 한다 라고 소리쳤고 고조는 그대로 아카로 그를 날려버렸죠. 고조는 그 뒤 유키를 보며 사실 당신 유타에게 원로들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준 거죠? 라고 물었고 유키는 뭐 나름 예전부터 주술계가 썩어 있다고 생각은 했었으니까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네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선배로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시모 하지메와 니시고리 류가 튀어나와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이 둘은 꽤나 강한 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나 니시고리 류 같은 경우는 주력의 출력량이 어마무시했고 그 대포와 같은 주력은 고조를 그대로 저 멀리로 튕겨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무한으로 인해 데미지가 없었고 그 뒤에 엄청난 속도로 뛰어온 가시모가 전기와 같은 주력으로 고조를 압박했죠. 그의 고조는 너희는 이 시대의 주술사도 아니면서 왜 뛰어든 거냐며 나에게 무슨 원한이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가시모는 자신은 자신의 시대에서 너무나도 강해 고독했다며 그 고독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강자와 싸우고 싶을 뿐이라고 했죠. 고조는 그의 너네는 그 정도로 고충을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약한데? 라고 했고 고조의 도발에 열이 받아 그들은 주력을 총방출하며 고조에게 쏘아댔습니다. 고조는 그의 아오와 아카를 동시에 시연한 뒤 부딪히게 했고 허식 무라사키로 그들의 공격과 더불어 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죠. 니시고리류는 그 공격에 몸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분명 내 주력의 방출량이 더 높을 텐데? 라며 쓰러졌는데 고조는 주력의 방출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잘 응축해서 효율적으로 날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쩐지 위화감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는데 한참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타도리 유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고조는 뭔가의 불안감이 생겼죠. 고조는 그의 하늘 위로 올라가 유지의 주력을 찾아봤지만 유지의 주력이 잘 느껴지지 않았기에 육안의 능력으로 더욱 강도를 높여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지의 주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고 그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죠. 그곳에는 이전에 교류회 때 자신을 막았던 결계가 젖어 있었고 고조는 이곳에 켄자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결계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계를 깨트리자마자
고조는 유지의 몸에서 스쿠나의 주력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켄자쿠가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역시 그 녀석들로는 너를 오래 붙잡아줄 수 없었던 건가? 라고 했죠. 켄자쿠는 카시모와 이시고리류 그리고 다른 조율사들이 고조의 정신을 빼놓는 사이 무라우메를 시켜 이타도리를 납치하도록 했고, 이타도리는 거세게 저항을 했지만 켄자쿠에게 제압당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그대로 이타도리 유지의 몸속에 스쿠나의 손가락 3개를 한꺼번에 넣게 되었고, 스쿠나가 다시 이타도리의 몸에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만들었죠. 켄자쿠는 만약 스쿠나의 그릇이 이 녀석이 아닌 오코츠유타였다면 이렇게 납치하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이 녀석은 참 무능한 녀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그런 팩트 공격은 그만하라고 하며 스쿠나를 깨워서 어쩔 셈이냐고 했죠. 켄자쿠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스쿠나로 하여금 지금의 조율사들을 모두 죽인 뒤 인간과 텐겐을 융합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이런 미친 자식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 같나? 라고 했고, 켄자쿠는 네 혁이 아무리 강해봤자 대부분의 힘을 되찾은 스쿠나와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했죠. 고조는 그에 씩 웃으며 반드시 내가 이겨 라고 말했고, 몸의 주도권을 찾은 스쿠나는 이놈의 그 오만함 아주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그대로 참격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고조 역시 주력 조작을 통해 그 참격들을 막아냈는데, 그 순간 켄자쿠의 공격까지 날아와 고조를 덮쳤고, 켄자쿠는 이전의 게토가 흡수해놓은 술식을 해제시키는 주력의 능력까지 쓸 수 있었기에 고조의 무한의 방어를 뚫어버렸죠. 그러자 스쿠나의 참격들은 더욱 힘을 얻어 고조를 덮쳤고, 고조의 온몸이 스쿠나의 참격에 의해 베어지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해 치명상을 피했고, 반전술식으로 몸을 다시 회복하며 아오와 아카를 시연해 그들에게 날리며 대응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 공격들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그들에게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무래도 사멸의가 아닌 아예 새로운 형태의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었는데, 솔직히 사멸의 편을 재미없게 본 저로서는 이런 느낌의 에피소드, 고조와 주술계와의 싸움, 그 뒤 켄자쿠와 스쿠나의 싸움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가상체로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8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